유전자의 역할, 본능과 학습의 경계에서 생명체는 세상의 시작부터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특성과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으로 진화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어 봅니다. 유전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본능과 학습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완성되는지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라는 거대한 청사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유전자 DNA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존재하며 눈의 색깔, 신체 구조, 그리고 심지어 성격적인 경향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과 학습이 이 유전자와 함께 작용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유전자, 본능을 각인시키다. 유전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적 행동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이나 학습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이나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은 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와 같은 본능적 행동은 생물체가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돕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자연계에서는 많은 동물이 유전적 본능에 따라 생존 전략을 따릅니다. 새들의 이주, 거미의 거미줄 짓기, 개미의 군집 생활 등은 모두 유전자가 내재된 프로그램처럼 행동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연적 본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유전자 수준에서 배워왔습니다. 본능은 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도망가고자 하는 충동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고 도망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이러한 본능들은 유전자에 의해 강력하게 조절되며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본능만으로는 인간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학습, 유전자와의 협력. 인간은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 진화해왔습니다. 학습 능력은 인간이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이는 문화적 진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유전적 변이를 넘어 인류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즉 자연 대 양육, nature first nurture. 논쟁은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기본적 특성과 경향을 설정하지만 우리가 자라는 환경과 경험은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을 수 있지만 그 재능이 실현되려면 적절한 교육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면 그 유전적 재능은 꽃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학습의 힘,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 학습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경은 실제로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후선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후선 유전학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는 특정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영향은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활 방식이나 경험이 자녀에게도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만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사람의 몸은 그 스트레스에 맞춰 적응하기 위해 유전적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도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습과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우리의 유전적 코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능과 학습의 조화, 인간 존재의 핵심. 인간의 삶은 본능과 학습의 끊임없는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본능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학습은 그 틀을 확장하여 우리를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만 동시에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언어의 발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타고나지만 그 언어가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는 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며 부모와 소통하려 하지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는 부모와 사회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인 생존 메커니즘과 환경 속에서의 학습 경험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누구로 성장할지는 학습을 통해 결정됩니다. 본능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겠지만 학습이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전자의 미래, 본능과 학습을 넘어서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유전자 자체를 수정하고 조작하여 특정 본능적 특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과 학습이 과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프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특정 유전적 특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본능과 학습의 새로운 경계를 탐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유전적 특성을 수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전자는 우리 삶의 시작을 설계하고 학습은 그 설계도를 따라 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만들어갑니다. 본능과 학습이 함께 빚어내는 이 조화는 우리 존재의 근본이며 이 둘이 맞닿는 지점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유전자는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힘입니다. 본능과 학습, 그 경계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발견합니다.